엘소드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 과금은 필수 요소일까요? 오직 과금만이 이 게임에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최고의 해결책일까요? 저는 과금 없이도 고스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 속 시스템을 극강까지 활용하여 과금 없이 총 200억을 모아봤습니다. 첫날은 이디 파밍을 최대한 효율적이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모든 일일 퀘스트를 한다. 단 하나입니다. 영상이 120억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파일을 정리하던 중 실수로 앞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이 영상의 목표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로부터 돌아갈 필요는 없다 생각하여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첫날은 이미 1킬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바니미르 지역부터 설명드리자면, 바니미르 던전은 난이도가 낮으면서 나쁘지 않은 가격대 액세서리와 마력석을 드롭하기 때문에 최대한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던 도중 아게이트의 파편을 획득했는데요. 그동안 날아간 거에 대한 보상으로 퉁치기엔 조금 찝찝한 감이 있지만 돈이 되는 것을 마다할 상황은 아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근성도는 마스터 로드를 돌아 아티팩트를 노려봤는데요.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파밍을 하다보면 근성도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OTP를 사용 중인 유저라면 하루에 한번 보안 지킴이 코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아이템은 베스마말 NPC를 통해 근성 포션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사실 PC방 옵션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무과금이니까요. 이제 정산의 시간입니다. 테네보르스 같은 경우 영상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라 지금은 넘어가고, 획득한 아이템은 적당한 가격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속 종료 전 펫 원정대를 보냈는데요. 여기서 획득 가능한 아이템은 추후에 굉장한 도움이 될 테니 여유가 있으신 분은 꼭 펫 원정대를 보내주세요. 원정 보낼 펫이 없다면 낚시를 통해 생활 근성도를 최대한 사용해주세요. 둘째 날은 바니미르 던전에서 강자의 배려를 획득했으며 본격적으로 로스레이드 파밍을 시작했습니다. 로스레이드는 스펙컷이 낮으면서 획득하는 보상은 준수하며 포션 사용량은 적은 말 그대로 뉴비 최적화 레이드입니다. 첫 클리어부터 결정체를 획득했는데요. 이건 추후에 특정 아이템과 교환할 예정이니 인벤토리 구석에 놓겠습니다. 로스토 및 베르드 레이드를 클리어하면 회수권 3장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선 로스레이드 회수권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콤백물을 빨리 획득하고 싶어 베르드 회수권을 선택하는 유비분들이 계신데, 저스펙일 땐 최대한 이디 파밍을 해놔야 11강부 구매가 가능하고 기초를 다져놔야만 막힘없이 홈백무 해방 및 칭호장이 수월하기 때문에 아직 스펙이 낮으신 분들은 일단 이디 파밍에 중점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프리나움 외곽 지역의 1일 보상을 챙겨줄 건데요. 해당 지역의 적정 공명도는 250에서 300이 적당하며, 뽀선생 보상인 아리엘 홍해악마 10강 15재령과 10강 단지 보면 조금 힘들어도 클리어가 불가능하진 않기에 한판 플레이해보시고 버겁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파티리스트에서 저스펙 파티를 구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선을 솔플하신다면 갈림길에서 정령을 따라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미궁은 파티리스트에서 저스펙 파티로 구인하시면 됩니다. 외곽 지역의 보상을 받았으니 다음은 드라바키 5판을 놓을 건데요. 여기서는 고가의 액세서리 및 다양한 포션과 아이템이 드롭됩니다. 베스트는 드라바키의 날개를 획득 후 감정을 통하여 유효 옵션을 띄우는 게 제일 좋지만 과연 이번 챌린지에서 획득할진 모르겠습니다. 날개 외에도 다양한 포션과 LTO가 드롭되는데요. 포션 같은 경우 소량을 드롭하지만 모아두시면 언젠간 사용되는 날이 오기에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LTO는 판매보단 분해하여 나오는 LTO 조합가루를 대파는 데 중점을 둘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은 이럴 때 사용되는 말이죠. 드바 5판이 끝났으니 다음은 영웅 던전의 1일 보상을 챙겨줄 겁니다. 여기서 지급되는 영웅의 증명서는 고가의 마법석 재료로 사용되니 하루에 3판은 꼭 돌아주셔야 합니다. 입장권이 부족하시다면 게시판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뽀선생 퀘스트를 통해 엘리어드를 획득 후 아리엘에게 가져가면 거래가 가능한 영초 60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하신 영웅의 초대장을 판매하실 경우 소량의 ED를 획득할 수 있지만, 직접 사용하신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대량의 ED를 획득할 수 있으니 직접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티라노브 지역 5판을 돌면 1일 퀘스트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장비의 수요가 높지만 직접 돌기에는 거부감이 드는 그런 던전을 돌아주는 겁니다. 저는 테마파크 입구 2판, 퍼피 극작 2판, 광란의 콘서트 1판을 돌았습니다. 적정 공명도는 300에서 350 이후가 적당하며, 장비는 테네브로스 10강 15재령과 11강 홍백모 정도면 무난한 클리어가 가능할 거라 예상합니다. 참고로 아리엘 홍해악마는 공용창고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적습니다. 밑바탕을 어느정도 다진 후 테네브로스 장비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일 퀘스트가 끝이 났으니 다음은 베르드 레이드의 1위 주간 퀘스트를 클리어해주고 나머지 근성도는 마스터 로드에서 소모해주겠습니다. 다음날은 접속 후 정산부터 시작했습니다. 파편과 테네가 어느정도 팔려 기분이 좋네요. 팔리지 않은 테네는 가격을 조금 내린 뒤 다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통 1000단위 장비는 500만원씩 내리며 그보다 낮은 금액은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오늘은 별다른 수확은 없었고 무난하게 1일 보상만 챙겨줬습니다. 영도는 트락소글과 베이모스의 심장부가 떴는데요. 트락소글은 패치 밀도가 낮으신 분에게 상당히 좋은 던전이지만 그걸 제외하곤 그냥 피곤한 던전입니다. 또 배심은 보스보다 몬스터의 HP가 높기 때문에 아직 스펙이 낮으신 유저라면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냈으니 정산의 시간입니다. 팔린 아이템의 1위는 받아주고 아티팩트 하면은 가격대가 낮지만 감정 옵션이 좋다면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판매할 수 있기에 한가득 기대를 해보았는데요. 어림도 없죠. 이러면 그냥 제일 싼 가격에 판매해야 합니다. 3일째는 많이 피곤한 상태로 게임을 켰습니다. 테네가 영 팔리지 않아 확인해보니 시세 변동이 있었네요. 시세에 맞춰 다시 재등록을 해줬습니다. 이날은 육체적 피로가 상당한 탓인지 이상한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탈 것은 시즌 패스 최종 보상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상당한 딜량이 보다 못한 펫이 마무리를 지어주자 악몽의 한 대를 획득했습니다. 솔직히 의식의 흐름 같네요. 수요일은 정산의 날입니다. 엘리오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파밍 전 꼭 경험치 메달을 교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일 보상을 챙기던 도중 재밌는 사실 하나가 생각났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사실 포스 갈치는 평타 판정입니다. 강맥 보스는 평타 3줄을 까면 그록이 들어가는데요. 포스 갈치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3줄에 맞춰집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던전 플레이 중 유비분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야말로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획득한 텐의 장비 개수에 맞춰 NPC에게 그림자 감정세를 제조한 뒤 감정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유효 옵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진 분해하여 장비칸 정리해주세요. 다음은 영웅던전의 증명서를 빛나는 사냥의 마법석을 제조해주면 모든 준비가 끝이 나게 되죠. 장비의 가격을 빠르게 알아보는 방법은 여기 부분에 장비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여기엔 옵션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유효 옵션이 여러 개라면 모든 옵션을 검색해서 제일 비싼 옵션을 기준으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획득한 마력석 및 아이템들도 판매를 해줄 건데요. 저는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냥석이 심각하게 저렴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미 판매한 아이템의 후회를 가져봤자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획득한 타스마도 판매를 해 깔끔한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가 끝이 나고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속하자마자 주간 퀘스트를 수락하고 란레이드를 돌았는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북캐릭터는 꼭 본 캐릭터와 같은 직업으로 키우시길 추천드립니다. 방어구를 돌려 입으면 제로운 옵션 중 스킬 데미지 부분도 변경해줘야 하는데 처음엔 적은 비용이지만 누적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란레이드 스토리도 돌렸는데요. 여기서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레이드 배럭 같은 경우 피딜보단 시딜의 취업률이 높으며 시딜보단 노킬의 취업률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 란토리는 투지의 물량 10개로 짤받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마력석 드랍률은 준수한 편이고 하나만 획득해도 흑자인 만큼 최대한 많은 캐릭터를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투지의 물량은 게시판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대전 주간키로도 획득 가능하니 원하시는 루트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란레이드가 끝난 후 비밀 던전 5판을 돌렸는데요. 여기서도 팁 하나를 드리자면 보스의 HP를 5줄만 깎으시고 공격을 멈추시면 보스의 궁극기 사용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딜리 퀘스트를 완료, 로소레이드에서 단제 무기를 획득했는데요. 사실 무기는 좋은 마력석 수급체입니다. 현재 게시판에서 제일 비싼 마력석을 검색한 뒤 해당 마력석으로 교환해줍시다. 마지막으로 시공 배럭을 돌면 오늘 할 일은 끝이 납니다만 솔직히 시공 배럭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간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 투자는 비효율적이며 공캐 한 캐릭만 꾸준히 돌리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정산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안 팔린 아이템은 좀 싼 가격에 올려주고 나머지 아이템은 시세에 맞게 올려줍니다. 근데 사냥석은 많이 뼈아프네요.
사실 이 D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아니미르 지역에선 마력석과 악세사리를 파밍했고, 프리나운 외곽에선 아티팩트와 언젠간 사용될 정령색 파편을 모았으며, 티르노그 던전에선 테네브로스 장비를, 영웅 던전과 드라바키에선 재료를 파밍하였습니다. 주간은 모든 레이드, 헤느리 시공, 비밀 던전을 돌았으며 이 모든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반복했죠. 포기하지 않고 오직 끈기 하나만으로 총 200억을 모으며 이번 챌린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엘소드는 과금 없이 힘들다고. 과금이 이 게임의 모든 것이며 정착하기 위한 필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RPG 게임에서 과금이란 시간을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그렇듯 처음에 힘들겠지만 조금씩 기초를 다져가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도 높은 스펙의 유저가 되실 겁니다. 때론 상대방의 노력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임 하나에 시간을 쓰는 게 대단치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목표로 정하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아무리 사소한 목표일지언정 그것은 노력이며 끈기입니다. 저도 스펙이 낮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0명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 조회수 10도 나오지 않을 때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고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목표로 정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무엇이든 간에 해낼 수 있습니다.